반갑습니다. 772 신현목입니다. 제가 지금 공사하는데 경기도 양평 쪽인데 양평은 두물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가 이제 두물머리라 그러는데 양술이라고도 같은 말로 그러는데 그 동네는 한강이 끼고 있어서 지하수를 파면은 물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거기 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동네가 물이 잘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자, 내 땅 안에서 지하수라도 파서 물이 나오면은 이제 물이 수도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동 펌프를 달면 되죠. 그 지역에 마을 수도라든지 양평 뭐 상수도 이게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물이라도 파서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그 나오다 보면은 또 건수라 그래서 뭐 이렇게 모래알갱이라든지 막 녹물 이런 게 맑은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신축을 할 때 마지막에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도에 관련된 거예요. 수도 공급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은 자 지하수 물을 팠는데 그 지하수 물이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첫째가 마시는데 음용수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거죠. 그 다음에 마시지 않는 물로 쓴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그렇게 까다롭게 인허가가 날 이유가 없죠. 근데 주택에 사용되는 거는 음용수 기준에 마시는 물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지하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 물의 얘기보다도 이 금속 특히 철에 관한 이 녹입니다. 녹이 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녹과 관련돼서 또 철, 스틸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맨 뒤에 가면 이제 똑같은 제품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는데 왜 하나는 녹이 쓸고 왜 하나는 녹이 안 쓸게 만들었는지 그 영상도 나오니까 끝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 구조 재료로 많이 쓰이는 이 철제입니다. 스틸. 뭐 철근으로도 쓰이고 또 단면이 두꺼운 거는 우리가 형광, 뭐 H형광, I형광이라고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또 경량 철골에 쓰는 거는 뭐 C형광, 뭐 각파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철은 문제가 이제 녹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아리수라 그래서 정말 질 좋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파이프가 좀 노후된 것들 주로 이제 파이프가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이 철관이죠. 철관, 스틸로 만든 파이프. 근데 그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녹이 나고 그 녹물이 수돗물에 녹아나가지고 가정까지 공급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수돗물이 이렇게 녹물이냐 받아놓으면은 밑에 뻘겋게 녹물 같은 게 가라앉고 이래서 뭐 또 값비싼 정수기 같은 걸 사서 이제 정수를 하자 말하자면 필터링을 한다. 근데 어떤 게 정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는 물에는 여러 가지 그 순수한 H2O 물 말고 다른 이 미네랄 같은 거 불순물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아있는 다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도 있고 뭐 좀 나쁜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자 고도의 정수를 한다 그거는 미네랄이고 뭐고 좋은 거 나쁜 거 싹 걸러내고 순수한 물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순수한 물은 간단하죠. 증류, 증기를 만들어서 응축 우리가 건축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그 결로 그 결로 된 그 응축된 응축수죠. 그 물방울 자체가 순수한 물입니다. 이 순수한 물에는 이런 어떤 무기물질을 녹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아 손상이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 증류수 같은 거 마시고 그럴 때 이가 치아 성분이 칼슘 같은 게 막 녹아난대요. 거기다가 또 그 안에는 이 몸에 좋은 무기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업계에서 한 얘기가 말하자면 뭐 음료수 있잖아요.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만드는 비용보다 정말 질 좋은 광천수라 그러죠.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무기질 같은 게 들어가서 몸에 좋은 그러니까 생수라 그러죠. 광천수. 이런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은 더 어렵다, 더 비싸진다 그럽니다. 이 녹이 쓰는 주체가 되는 그 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철에 다른 성분은 배제하고 철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은 합금강이 되죠. 합금강. 근데 그냥 이 철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탄소 합금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탄소 합금이라는 거는 빼고 그냥 이제 우리가 철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크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탄소 함유량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 탄소가 들어가는 거 양에 따라서 철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첫째는 무쇠라 그러죠. 무쇠, 주철. 그러니까 과거의 철 생산 그 과정 같은 거 좀 제가 생략하고, 자, 이제 최근에 용광로에다가 철강석을 녹여서 들이부어가지고 나오는 그 쇳물. 그게 말하자면은 무쇠입니다. 무쇠. 주철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물. 주물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마찬가지죠. 어떤 틀에다가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가지고 딱 굳으면 띄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렇듯이 이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어떤 거푸집 틀에다가 녹은 쇳물을 부어서 딱 나오면은 그게 이제 주물 제품이 되죠. 특히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많이 쓰던 그 가마솥. 예. 그게 주물로 된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보는 제품입니다. 쇳물을 녹여서 가마솥 그 모래 거푸집 거기다 넣어서 그게 딱 굳으면 이제 가마솥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주철이라고 하는데, 주철은 건축에서는 지금은 뭐 배관재료, 화학 PVC 재료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제가 초창기에 이제 건축기사로 활동할 때는 이런 오수관이라고 그러죠. 오수관, 그 똥물관입니다. 그 파이프가 주로 주철관으로 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식이 잘 안 된다. 말하자면 녹이 잘 안 쓸고 이제 그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망치 같은 거 단단한 걸로 딱 때리거나 그 긴 뭐 주철 파이프 잘못해서 놓치면요 깨집니다. 돌 같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취성이라 하는데 취성이 있어서 깨집니다. 약해요. 그래서 왜 쇼하는 사람들이 이 솥뚜껑 같은 걸 그냥 세게 때리면은 깨집니다. 예. 그게 무슨 다른 강철이라든지 뭐 연철 같은 거면 깨지질 않는데 주철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냥 강이라고도 하고 강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스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탄소 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재료학에서 나누는 거는 탄소 함유량이 0.035에서 1.7% 들어가 있는 그 탄소가 들어가 있는 그 범위 거를 우리가 그냥 강철이라 그래요. 그냥 보통 그냥 한 1% 내외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강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강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쇠의 성질이 지금 재료에 따라서 다르죠. 그 안에 탄소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쇠의 질하고 그 다음에 쇠를 우리가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는 뭐냐면 대장간에서 많이 보시죠. 망치로 쇠를 그냥 때려요. 그냥 때리면 부서지니까 뻘겋게 달군 다음에 이걸 때립니다. 그러면 쇠가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스펀지가 있으면 뻘겋게 달궈서 때린다. 네? 그러면 단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쇠가 압축이 돼서 굉장히 조직이 치밀해지고 쇠가 그냥 탁 이렇게 찰지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요거를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 예. 그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조된 거랑 달리 쇠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몇 도씨까지 가열을 했다가 이걸 식히는 거. 예. 그걸 담금질이라 그러는데 냉각하는 거. 그 기술. 예. 그거에 의해서 그 순간 식으면서 그 쇠의 성질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단조를 하고 얼마만큼 열처리. 예. 그거를 하냐에 따라서 쇠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그 메이커마다 각국의 메이커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작은 거, 우리가 연철이라 그러는 연철. 연철은 쇠가 좀 말하자면 깨지거나 그런 성질이 없고, 또 강철처럼 탄력 스프링 같은 거 있죠. 특히 자동차 뭐 코일 스프링, 격판 스프링, 여러분 볼펜 거기에 있는 안에 스프링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탄력이 있는 강철입니다. 연철은 그런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통조림 깡통 같은 거 이런 게 연철입니다. 물렁물렁한 거. 예.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철 같은 거는 막 단조 때리면 그냥 연성이 좋아요. 찌그러집니다. 계속 찌그러져요. 탄력도 별로 없고. 근데 이 탄소를 아예 그냥 완전히 다 제거를 해봐요. 순수한 철, Fe. 그걸 우리가 순철이라 하는데 별로 쓰임새도 없고, 또 그 제조하려면 아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순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철강, 강철, 스틸, 그겁니다. 그러니까 철골 구조가 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철근도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탄소 함유량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철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뭐 에펠탑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팰리스 그런 거를 질 때는 그 골격 자체의 철제를 뭐 다는 아니지만 그냥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주철, 주물 그런 주강, 주철 그런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 쇠는 녹이 쓰는데 두 가지 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간단하게 그냥 해. 그 하나는 우리가 많이 보이는 그 뻘건 녹입니다. 녹물이 줄줄 나오는 그 뻘건색 녹 그거고, 또 하나는 검정 녹이라는 게 있어요. 검정 녹. 특징이 뭐냐면은 빨간 녹은 그 물하고 습기하고 뭐 산소 그런 게 그것만 뭐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 녹이 생기면서 쇠는 점점 삭는다 그러죠. 부식이 돼서 파먹어 들어가요. 그게 말하자면 빨간 녹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 녹은 한번 검정 녹이 쓸게 되면은 더 이상 녹이 침투를 안 해요. 그거 좋지요. 뭐 도금한 것처럼 녹이 한번 쓸면은 더 침투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쇠는 녹이 쓰니까 녹이 안 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몰리브덴이나 크롬이나 이런 거를 첨가해서 성질을 바꿔줘요. 그게 이제 합금강인데, 어떤 뭐 내구성, 뭐 강도, 베어링 같은 거 뭐 이런 거 힘받는데, 그런데 뭐 마모가 들되게 하려면 뭐 몰리브덴이나 뭐를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격에 맞게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합금강 중에 녹이 안 쓰는 거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죠. 그 스테인레스 합금강 이걸로 하면은 녹이 안 나고 뭐 검정녹, 빨강녹 생각할 거 없이 좋지 않겠냐.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녹 쓰는 쇠에 녹이 안 쓰려면은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스테인리스강, 합금강을 만들면 되는데, 녹이 안 쓰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다 만들죠. 이런 거, 이거 이제 뭐라 그래, 니퍼라고 그래요. 니퍼. 또는 이게 뭡니까? 육각 렌치죠. 육각 렌치. 여러 가지 사이즈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왜 시꺼먼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다. 이렇게 검정 이유가 검정 녹을 일부러 여기다 입혀놨다 이겁니다. 왜? 더 이상 녹이 생기지 않게. 이것도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게 롱 노즈 프라이어. 예. 근데 이건 특이하게 이게 잡으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는 그 스프링 핀 같은 거 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녹이 쓰는 쇠로 만들었다. 근데 녹이 쓸면은 안 좋으니까 검정 녹을 코팅을 아예 해놨다. 더 이상 빨간 녹이 쓸지 않게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에 뭐 스테인레스 스틸이 나오긴 하죠. 스테인레스 스틸로 나오긴 하는데, 얘는 스테인레스인 대신에 뭡니까? 강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네, 강도가 떨어져요. 그 대신 녹이 안 쓸고 깔끔한 상태로 오래오래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같은데 또는 지하수의 이 붉은 녹입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녹물을 많이 마셨어요. 정말 그동안 마신 녹물을 뭐 계산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설악산 오색약수라든지 또 강원도 인제 그 방동약수라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그 약수터 주변이 뻘겋게 막 녹물로 잔뜩 그 묻어 있어요. 녹물이.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한 통, 뭐 20리터 물통 있죠. 근데 떠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처음에 바로 그 물을 떴을 때는 그 철 성분이 물 속에 완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마셔봐야, 뭐, 쇠비린내가 나고 막 좀 맛이 이상한데, 하루 정도 놔두면 그 녹성분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약수물통 밑에 멀겋게 녹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약수를 드셔본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참 이렇게 왠지 이렇게 같은 건강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눈으로 보듯이 철분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철분을. 예. 따로 뭐 철분제 마실 필요가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안에 물 안에 많은 철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 약수터 이거 지금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기포가 바글바글 올라오죠. 저 기포가 뭡니까? 탄산 기포입니다. 탄산 기포. 어쨌든 그 그 지하수에 탄산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 탄산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기물질을 또 이렇게 녹이는데 탁월한 성분이 있습니다. 철 성분이 많은 지역의 지하수, 그 약수가 거기에 정말 녹물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 물로 밥을 지면은 그 철 성분이 있어서 이제 밥이 약간 연두색이 이렇게 옥색으로 바뀌고, 또 밥을 먹으면 금방 이렇게 소화가 되고, 또 속이 더부룩할 때 막 마시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이런 거를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 지금 가마솥 있죠. 집집마다 그 가마솥인데, 가마솥을 주물로 만든 철제로,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붙박이잖아요. 그 부뚜막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들어서 엎어서 뭐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물 버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내서 씻고, 또 물이 또 이렇게 고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을 거기다 받아 놓기도 하고, 그 다음날 거기다 뭐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근데 그 안에 그 주철 가마솥에 녹물이 우러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가마솥이 오히려 우리가 철분을 섭취하고 그러는데 하나의 그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거진 스테인리스 스틸 칼을 쓰지만은 부엌에서도 왜 그 무쇠칼, 뭐 무쇠는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단조를 했겠죠. 그 부엌칼이 녹이 나는 막 칼 녹이 묻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철분을 많이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양평 쪽에 가다 보면은 다리가 있어요. 그 뭐 용수대교인가 하여튼 뭐 용비가 아니고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거기 이렇게 뭐 써놨습니다. 뭐 이렇게 뭐 칠을 안 한 무도장 철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다리 교량 밑에 그냥 철제로 그냥 해놨어요. 그리고 뭐 비 맞고 뭐 하고 하니까 녹이 뻘겋게 쓸었죠. 예.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왜 저거는 저 칠을 안 하고 저렇게 녹이 슬게 했을까 이러한 또 질문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걸 이해하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녹물은 떨어져서 그 한강 팔당 거기가 상수원입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이 마시는 물의 그 수원지가 되는데 거기에 녹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 근데 이 쇠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도료, 우리가 광명단을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납연자가 들어있죠. 그래 그 납성분이라든지 페인트의 여러 가지 화학 성분 그런 거 안 좋은 것들이 녹아서 그 상수원에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페인트 방청 도장을 안 한 그러한 교량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그 스틸 자체는 또 내식성, 녹에 강한 그러한 성분이 좀 들어있는 그러한 이제 철제를 쓰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녹하고 철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그래서 RC조라고 하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이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에서 그럼 철근은 녹이 안 나냐? 일단은 녹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멘트가 아주 강력한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철제는 알칼리에서는 녹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콘크리트가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알칼리에서 중성으로 바뀌어요. 중성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산성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이 안에 있는 철근이 녹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근에 녹이 나면 녹 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철근이 녹이 나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철근을 감싸고 있던 그 콘크리트, 요거를 피복이라 그러는데 철근이 있으면 철근 겉을 이렇게 덮어 씌운 두께, 그걸 피복 두께라 그러는데 그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cm.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공식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한 60여 년 만에 이게 이제 다 콘크리트가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녹이 난다. 어떤 이유 때문에 녹이 난다 그러면 뭐 이 콘크리트 피복에 뭐 금이 갔다든지 뭐 그러면 그 사이로 뭐 물이 스며가지고 또 녹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모래가 이 민물 모래 그 모래가 비싸면은 바다에서 막 퍼올 수도 있겠죠. 그럼 바다에서 퍼온 모래는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알칼리라도 이 염분이 들어있는 이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이 녹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사, 바다 모래는 이걸 염분을 씻어서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씻는데 돈이 드니까 그냥 막 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레미콘, 그런 콘크리트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졌다 그러면 녹이 나겠죠. 녹이 나면은 이 철근 표면에 부식이 되면서 이 콘크리트 피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더 노출이 되면서 이게 나쁜 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복의 역할은 뭐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녹이 안 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가 나면요. 주택이나 건물 불과 5분, 10분 만에 그 온도가 한 1000도씩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재는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신속하게 가서 빨리 초기에 불을 끄지 않으면은 5분, 10분 사이에 한 1000도씩 올라가요. 그러면 이 철제가 한 500도씨 정도만 올라가도 온도가 1000도 금방 올라가니까 강도가 2분의 1로 뚝 떨어져요. 이 철제 강도가. 그러면 건물이 붕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화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철근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겹쳐가지고 철사 가느다란 거로 이렇게 묶어버리죠. 결속선이라 그러는데 겹친 이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콘크리트가 꽉 잡아서 얘를 연결해 주는 거지 콘크리트가 없으면은 그 가느다란 결속선으로 묶었을 때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철근의 어떤 부착력을 꽉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이 꽉 잡아주는 거죠.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서 이 부착력이 없이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엄청나게 약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녹이 나면은 그러한 또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또 가끔 보지만 건축물 외관을 그냥 부식 철판, 녹이 뻘겋게 쓰는 그 철판 자체로 외부를 마감하는 그런 이 철 자재를 외장 마감에도 또 그렇게 써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빈티지하다 그럴까?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또 외장재로도 씁니다. 물론 이제 그 철판은 이제 뻘겋게 녹은 쓸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녹이 좀 덜 썰게 내부식성 철판 뭐 이런 처리를 한 그러한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철제와 이 녹물, 뭐 강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녹물 자체가 너무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마솥에 있는 그 녹물을 많이 먹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정수기 그렇게 고집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리차로 끓여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자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요거는 다 똑같은 로고가 찍혀 있는데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녹이 안 나는 그러한 요거 뭐에 캠핑용 아일랜드에서 영국 바로 위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만든 그런 캠핑용 주머니 칼인데 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는 녹이 나는 쇠로 만들고 얘는 녹이 안 맞는 쇠로.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얘가 월등히 좋으면 얘만 만들고 얘가 많이 팔릴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얘도 많이 팔린다. 왜? 녹은 나지만은 얘가 훨씬 쇠가 강하고 질기고 더 절삭력도 좋고 그렇다. 얘는 녹이 안 나는 장점은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이 녹나는 얘보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다른 회사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오피넬이라는 여기는 프랑스 요거 제품이죠. 이 제품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크기 모양인데 이게 녹이 나는 쇠가 있고 녹이 안 나는 거 있고 두 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녹이 나지만 난 그 녹 나는 거를 사는 겁니다. 왜? 그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강도, 뭐 여러 가지 절삭력, 이런 게 탄력,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하나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요거는 말하자면 카본 스틸, 탄소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용 나이프죠. 이 카페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자를 때 쓰는 건데 보세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 만들어요. 녹이 이렇게 나 있죠. 그렇지만 얘는 아주 탄력이 좋고 굉장히 이게 아주 한번 갈아서 쓰면은 좋습니다. 뭐 그러면 무사들이 쓰는 칼은 뭐 스테인리스로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녹에 대해서 또 이 철분이 또 우리가 섭취하면 좋은 점, 그 다음에 철강, 금속에 대한 분류 같은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